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중간 과정이야 어쨌든 마무리가 좋으면 다 용서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날도 일제히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0.6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54%, 나스닥 지수까지 0.65%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오후 1시까지만 단축 거래됐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 오류로 선물이나 옵션 거래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최장 수준의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됐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S&P 500 지수 7개월 연속 상승 흐름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경제 데이터들이 공백을 조금 갖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조금 실망스러울 경우에는 12월에 위험 회피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12월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데이터의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까지도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조금은 달라져가는 분위기 어떤 부분인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어떤 코인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10월에 이어서 11월까지 정말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향한 매수세도 전과 같지는 않았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속적인 자금 유출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1월 마지막 주에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4주간의 자금 유출 흐름을 끊어내고요. 7,005만 달러의 순유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가격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거죠.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현물 ETF가 순유입을 주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1월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34억 8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지면서 마무리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 의의를 둘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도 3주 연속 순유출의 흐름을 끊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달라진 투심으로 우리 시장에 조금은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내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달을 앞두고 크립토 고래들은 무언가를 조금 대비하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11월 말에 나타난 이 변동성 안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대형 알트코인을 중점적으로 매집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에 나선 코인으로는 에테나, XRP 그리고 카르다노가 있었습니다. 에테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22%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매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XRP와 카르다노는 이미 10억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고래들 그리고 1,000만에서 1억 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이 모두가 중점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데 포인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12월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도 여길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코인들이 기술적인 돌파 흐름까지 보이는지 향후 몇 주 동안의 추이를 조금 더 관심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1월 마지막 주부터 흐름이 조금 달라지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2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아침부터 급격한 내림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3% 넘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88,000달러대로 내려앉은 모습 확인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까지만 해도 앞자리가 9다,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4%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는 3,0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88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가 낙폭이 조금 더 크죠. 5%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5%가량의 하락률 보이고 있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12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걷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림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12월에도 조금 힘든 길을 가려는 건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전문가님의 투자 인사이트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12월의 첫날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의 계절 알려드리는 스마트 매매 전략의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뜨겁게 치고 올라가는 여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도 아닙니다. 지금은 반등을 탐색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초겨울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또 이제 투자 시장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매주 월요일에 나오시면서 우리 시장의 계절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같이 한 번씩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말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부터의 흐름만 보면 조금 겨울 쪽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가 불안감을 안고 12월을 대응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만한 요소는 있는 건지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맞습니다. 내림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꼭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내려가고 그럴까요? 지금 일단 오늘 중요한 이제 달봉도 바뀌고 주봉도 바뀌는 시기인데 제가 어제 준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90K 좀 지지를 해야 된다고 그쵸. 제가 내용을 적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아침에 보니까 88K까지 지금 현재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주목의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90K는 이탈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지점은 86K로 좀 명확하게 좀 추세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92K의 이제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 눌림이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의 하락의 원인은 명확하게 좀 찾아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큰 악재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차트 상으로 조금의 눌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봉에 93.7K를 조금 우리가 돌파하고 안착해 줬다면 조금 반등의 추세 그리고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냐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하락이 나왔던 상황이라 86K를 지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월봉도 좀 월봉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일단 12월 마지막 달이죠, 25년. 네. 월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만 말씀드리며 83에서 84K 이 부분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 여기 부분만 지킨다면 아직까지는 완전한 뭐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83에서 84K 이 월봉 지지선대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70K까지도 예, 이번 뭐 달봉의 이 부근을 지키지 못하고 한다면 70K까지도 우리는 좀 열어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자리 7을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심장이 조금 철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90K를 이탈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까지만 해도 90K만 잘 지켜준다면 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86K를 지지하는지
있는지 이 여부를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는 일단 83에서 84K를 지지를 해준다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비트코인의 흐름들 조금은 넓게 시야를 가져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만나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뭐 역시나 이더리움도 맞습니다. 비슷하게 무서운 기세로 좀 빠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느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리플도 이제 메이저들도 버티지를 못하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제가 좀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2,860달러 하락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했는데 네. 역시나 2,860달러 하락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구간 지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3,050달러 돌파에 좀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2,800태도과 2,880까지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일단은 지금 조정 매도 압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860 여기 부근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만 지킨다면 다시 한번 3,100, 3,050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핵심 재료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12월은 또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일단은 뭐 무조건 지금 매도 압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할 거다기보다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차트나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2,860달러 이 라인이 지켜져야 되는 주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88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지지선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님께서는 조금은 희망을 주셨죠. 지금 이달 안으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면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 그리고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XRP도 지금 현재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4% 넘게 네. 또 5%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XRP는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XRP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되돌림 에 의한 재하락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3,400원 여기 돌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하지만 3,400의 저항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XRP 또한 리플 또한 조금 다시 재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일단 재하락 한다면 이제 밑에 지지선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2,700원대. 예, 여기 리테스트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TF가 지금 승인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는 리플 또한 뭐 ETF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ETF 쪽으로 순유입, 순유출 이쪽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하락의 2,700원 테스트 라인을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XRP도 주요한 가격 라인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해 주시는 라인들 밑줄 쫙 그어 두시면서 중점적으로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XRP 3,400원을 돌파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지지가 아닌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현재는 3,114원 정도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내려갈 경우에는 2,74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시니까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꼭 열어두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도 어디까지나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 방안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향후에 시장이 더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아니면 반대로 급하게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라인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달라지는 포인트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알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는지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조금 꽁꽁 싸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맞아요. 일단은 그래도 뭐 무조건 악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12월 11일 이제 FOMC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일단은 전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는 금리 인하가 정배였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뭐 금리 동결이 정배였는데 지금은 다시 금리 인하로 조금 이제 상승률이 높아졌던 상황이고 또 푸사카 업그레이드 있고 체인링크 또 ETF도 준비되어 있고 일단 10일 알트코인 시장의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전면적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알트 강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요 푸사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조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이제 L2 예, 이제 레이어 2죠.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알트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여기에 관련된 아비트럼이라든지 옵티미즘 등 이쪽 이제 레이어 2 관련 코인들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 조정 위험 높은 구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코인들은 중소형 코인의 단기 과열 종목들이나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 테마형 코인들 그리고 신규 상장 코인들 이쪽 코인들은 웬만하면 좀 방망이 짧게 붙이고 대응을 하시고 이걸 좀 길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홀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단 12월에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알트단에서 조금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나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레이어2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코인들도 짚어주셨죠. 테마성이 조금 강한 코인들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신규 상장 코인들이 확 튀어 올랐다가 그보다도 더 무섭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시세를 즐기려면 방망이를 굉장히 짧고 가야 된다는 것까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2월의 전략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코인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에 조라코인 말씀해 주셨어요. 조라코인은 어떻게 조금 흘러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히든 코인을 드렸던 조라코인은 좀 단기적으로 제가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그래도 낙관적으로 이번 주에 조라코인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하였습니다. 예, 1차 목표는 터치를 하였고 핵심 지지 구간 65에서 67원 여기가 핵심 매집 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마지막 테스트 구간 지지 구간을 생각을 하시고 남은 물량들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응 전략은 현재가는 추세선 지지를 하고 재상승 초기 구간으로 분할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기존 보유 물량 홀딩에는 1차 일절했던 물량을 재매수 여지로 보거나 아니면 2차 목표가를 가지고 밑에 65에서 67원에 다시 한번 추가 진입을 걸어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라코인 공개해 주셨었는데 그때 분석에서 65원에서 67원 이 사이가 굉장히 매집이 잘 일어난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죠. 이 매집을 바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 주셨던 건데 확실히 전문가님의 전략 맞아 떨어지면서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방 안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의 전략 잘 따라가 보셨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보고 있으십니다. 현재는 73원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라코인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비트코인 캐시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캐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지 구간은 75만 원을 참고해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지지 구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캐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75에서 76만을 이제 구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벗어 손절가나 그리고 추가 진입 구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차 목표가는 90만 원, 88만 원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아직까지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던 그 라인에서 아직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3% 넘게 빠지는 것 대비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0.6% 정도 하락이거든요.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추가적인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던 코인들 어떻게 흘러왔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것들 말고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가 눈여겨보는 건 어떤 코인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히든 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타난다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코인을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릴 히든 코인은요, AW 코인입니다. 예전에 SPT 코인으로 AI 관련된 코인이기도 하고 네. 리블렌딩해서 이름이 AWE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AWE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상승 추세선 지지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70원대 밸류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는 반등 초입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로 112원, 2차 125원, 그리고 3차 최종 목표가 139원까지 좀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와 기다림의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오르고 내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되고 있으니까 한 번에 물량을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이 습관을 꼭 기르시길 바라고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하락을 기회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히든 코인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AI와 관련된 코인이죠. AWE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70원대에서의 밸류존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는 그 위에서 8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님이 1차 목표 112원으로 제시해 주셨죠.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더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힌트를 조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달 12월에 1일이 시작이 됐는데 네, 바로 맞습니다. 또 휘청거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휘청휘청하거든요. 어떻게 조금 다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저 또한 하나의 한 명의 투자자로서 저 또한 시장이 빠지고 하면 불안한 마음도 들고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올해도 많은 변동 속에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종목이든 어떤 시장이든 뭐 바닥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락과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 체크하시면서 지금처럼 저랑 소통하시면서 편안하게 시장을 이어간다면 분명한 건 좋은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절대 흔들리는 마음 다 잡고 그리고 항상 이 멘탈 관리는 저는 항상 꼭 하시라고 저도 여러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준을 지켜서 시장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버티기보다는 대응을 하시고 시장의 흐름의 체크에 맞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다 보면 이번 연말 분명한 건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내년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이번 연도 2025년 마지막 12월 꼭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 조급함을 내려둬야 한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무새는 이제 그만 되겠다 이런 목표라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